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웨어 이상정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되었던 모집단 기능을 포함해서 영림원 K시스템 내부회계 모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보시면 스코핑을 통해 중요한 계정 과목을 선정하고 프로세스 위험 평가를 진행해서 통제 기술서라고 하는 RCM에 반영한 후 이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 모듈 사용자는 크게 내부회계 운영자, 평가자와 현업 담당자, 그리고 평가 승인자와 CF를 비롯한 경영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5개의 역할로 나눠서 각각의 사용자는 내부회계 업무 R&R에 맞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서 시스템을 통한 내부회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모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모집단 등록 자동 추출 화면은 RCM을 통해 도출된 모집단과 모집단을 구성할 항목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모집단을 입력한 이후에 모집단과 연결된 통제활동을 통제활동 연결이라는 탭에서 설정하게 되면서 평가 수행 시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시스템의 강점으로 재무회계 모듈의 전표를 내부회계 모듈로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 모집단 복리후생비를 전표해서 자동 추출하기 위해서 자동 추출 탭에서 해당 계정이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모집단 수행 대상 관리 화면에서 평가 주기에 발생한 전표 내역 중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모집단이 자동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추출된 모집단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추출된 내용이 ERP의 전표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증하고 모집단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 내용과 확인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모집단 내역의 전체 147건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ERP의 전표 조회 화면에서 회계 기간에 발생한 복리후생비에 승인된 전표 147건과 그 개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 수행이라는 세부 화면이 아니더라도 모집단 대상 관리 화면에서도 자동 추출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의 모집단 수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표와 일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모집단 수행 화면에서 연결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해당 모집단의 발생 전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표 기표 시점에 첨부된 파일이 있다면 해당 파일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은 앞서 회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내부회계의 데이터 완전성 검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자동 추출에 대한 파라미터를 볼 수 있어서 완전성을 검증할 때 평가 주기에 해당하는 회계기간의 동일한 계정 과목으로 실제 추출을 진행한 시간과 함께 해당 파라미터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감사 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모집단과 연결된 업무 수준 운영 평가 화면에서는 모집단 샘플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대한 담당 부서와 추출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업무 수준 운영 평가에서 통제활동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빙 자료도 전표와 연결되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표 행 번호로 전표 내역 화면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여러 행이 기표되어 있어도 첨부되어 있는 증빙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집단 샘플에 대한 증빙을 찾아서 붙이고 담당자가 요청하면 보내줬기 때문에 업무에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영림원 패키지에서는 전표 증빙에 대해 파일 첨부 기능이 있어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화면으로 이동이라는 기능을 통해 전표의 상세 내용까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첨부된 증빙을 확인한 이후 통제 활동에 맞춰서 평가가 진행됐으면 검토 결과는 패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와 연결돼서 완전성 검증되는 이러한 모집단 프로세스 부분이 K시스템 내부회계 모듈에서 강점으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요 기능으로 스코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핑 환경 설정을 통해 기본적인 설정과 스코핑에 대한 주기를 등록하고 지금 보시는 스코핑 문서를 작성하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코핑 환경 설정에서는 ERP에서 가져올 재무제표 양식과 스코핑에 대한 기본 정보가 되는 매출액, 총 자산,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을 설정합니다.
K시스템에서는 추가적으로 질적 요소와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도, 샘플링 가이드와 같이 위험 평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코핑 문서 작성 단계에서 총 9개의 관련 화면으로 스코핑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산표 부분을 보시면 회계 기간 내에 계정별 금액을 시산표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가져올 수가 있고, 신규 계정 과목이 추가된 경우에는 시산표의 색을 다르게 구별해서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코핑의 중요성 기준 금액 산정에서 양적 중요성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나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 또는 재무상태표의 총 자산을 기준 요소로 잡아서 양적 중요성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기 중간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대해 연 환산으로 그 기준 금액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계정 과목 선정에서는 앞 단계인 중요성 기준 금액 산정에서 계산된 양적 중요성 금액 이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질적 요소의 기준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 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 요소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적 중요성 항목은 체크하는 방식과 점수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점수제의 경우 평균 점수가 설정된 점수 이상인 경우에 질적 중요성 판단 기준에 표시가 됩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시산표에서 가져오기를 다시 실행하는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중요성 기준 금액 산정에 양적 중요성 금액이 자동으로 재계산돼서 최종적으로는 중요한 계정 과목 선정에서 변경된 양적 중요성 금액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 단계에서 재처리를 하게 되면 뒤에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까지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위험평가는 외부 보고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행위로 스코핑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위험평가에서 계산이나 수정된 위험도, 통제 주기, 샘플 크기를 RCM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부회계 흐름을 시작으로 주요 기능인 모집단 기능과 스코핑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웹이나 자리다 보니 시스템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K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웹이나 이후에 시스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감사인의 주요 논의사항 중에서 ITGC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ITGC와 내부회계 감사, 전산감사, IT감사, 디지털감사 여러 가지 IT 감사 관련 용어가 있는데 뭐가 뭔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ITGC라고 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측면에서는 회사의 정보 시스템 환경, 즉 IT 환경의 통제 활동을 구축, 설계, 운영,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 감사인이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전산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장사 금융기관들이 전산감사를 받아왔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해서 감사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내부회계 신모범 기준의 IT 관련 원칙과 중점 고려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ITGC를 설계, 운영하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전산감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을 때 회계감사팀과 전산감사팀이 각각 다른 시기에 방문하기도 하고 대응하는 현업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로만 생각하신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전산감사를 통해서 전통적 회계감사의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전산감사는 회사의 정보 시스템 환경, 즉 IT 환경의 내부 통제와 위험평가가 전체 감사 계획의 수립과 테스트 수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IT 환경의 미비점이 전사 수준과 업무 수준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통제활동 의존 전략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산감사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다면 기말감사의 성격, 범위, 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감사에 의존할 수 있는 IT 환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인정받아서 회계감사의 실증 절차 및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ITGC를 잘 설계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산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감사 대응만을 위해서 ITGC를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IT 기반의 데이터나 환경, 업무 처리 통제 등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고나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하기 위해서라도 ITGC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제가 ITGC라고 IT 관련 통제를 통칭했는데요. 사실 IT 통제로는 ITGC, IT 제너럴 컨트롤인 일반 통제와 ITAC, IT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인 응용 통제가 존재합니다. ITGC는 접근 보완, 프로그램 변경, 개발, 운영 네 가지 개념이 존재하고 ITAC는 권한, 시스템 설정, 예외사항 보고서, 인터페이스 네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ITAC는 자동 통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수준에서 ITAC가 식별되는 관련 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을 인스콥 시스템, 즉 ITGC 대상 시스템으로 설정해서 그 시스템의 일반 통제 항목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수준에서 ITAC가 식별되는 관련 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의 ITGC 일반 통제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AC 테스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ITGC 테스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레벨에서 ITAC는 시스템 내 설정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검토 결과를 감사 대상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변경 관리 프로세스인 ITGC 테스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ITAC가 유효할지라도 관련 ITGC가 미비하다면 ITAC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점에 ITAC인 판매단가 설정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판매단가 등록, 변경, 삭제 기능이 심어져 있는 구매 시스템에 대한 접근 보완, 변경, 개발, 운영 절차가 유효하지 않다면 10월 31일에 테스트했던 판매단가 설정은 그 시점에 유효하지만 그해 전체에 걸쳐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ITAC를 지지할 수 있는 ITGC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ITAC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법에는 테스트 오브 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ITAC를 테스트할 때 무조건 한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성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관련돼서는 테스트할 때 회사의 매출 유형, 즉 국내 매출, 수출, 수수료 매출 등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고 테스트할 때 값을 넣어서 포지티브 테스트와 네거티브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한 보유자에 대한 테스트라면 권한 보유자 전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포지티브 테스트와 비권한자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네거티브 테스트를 동시에 설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각 프로세스별 단계를 보시면 매출 프로세스의 고객정보 등록 관리부터 시작해서 권한, 이중 입고가 불가능한 시스템 설정, 반품 내역이 반영된 재고수불부 출력, 승인이 완료되어야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임시전표 등 전산적으로 설정 및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관련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ITAC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권한 분리, 업무 분장에 관한 부분이라고 답변하겠습니다. 권한을 분리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사건, 사고를 모두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15번 기준에서는 실제 업무단의 업무 분장이 전산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라는 SOD 매트릭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성자, 승인자로 구분하여 이때 승인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적격성 있는 권한자인지도 보게 됩니다. ITGC에서는 슈퍼 유저와 데이터 직접 변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 유저는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저로 경영진의 승인 통제를 우회할 수 있으므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다만 많은 중소 중견 상장사들은 표준화되어 있는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슈퍼유저 권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직접 변경은 IT 일반 통제 영역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활동으로서 재무 데이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경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또한 중소상장사들은 데이터 직접 변경에 대한 이력조차 관리가 안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미비점은 대체적 절차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들이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수행한 내역을 전부 추출하여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게 감사가 시작된 대상 기간에 데이터 직접 변경에 대한 이력이나 승인 여부 이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회사 규모에 어느 정도 IT 통제나 인력, 시스템이 필요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IT 환경은 단기에 개선되는 업무 프로세스 통제와 달리 규정의 신설이나 통제 세팅의 시간,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적 제약이 많습니다.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고 통제를 강제화하여서 관리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내부 통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통제가 무엇인지 식별해서 ERP 및 관련 시스템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ITGC에 대한 영림원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은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그 복잡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중 ERP는 최근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영향으로 중요한 전수환감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이슈 중 하나인 바로 IT 통제 이슈입니다. 특히 2022년도 적용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제도 운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IT 환경의 복잡성에 따른 IT 통제 부분일 것입니다. ITGC는 재무제표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과 접근 통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변경, 마지막으로 컴퓨터 운영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시스템이 대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접근 통제를 위해서 강력한 비밀번호 통제 절차가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림원 K시스템 ERP에서는 사용자 접근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정책을 시스템에 설정하고 이를 바로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암호에 대한 복잡성을 설정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 SMS를 통해서 2단계 인증을 확인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 아이디에 접속 가능한 IP를 설정해서 허가된 IP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시점에 인사정보와 연계돼서 일반적으로 입사 발령 이후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권한에 대한 회수와 함께 시스템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데 퇴직 발령 시 자동으로 시스템 접근이 통제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이후에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는 세분화된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적용되어 있는지도 사용자별로 또는 권한 그룹별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화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접근관리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접근된 화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접근 시간 그리고 접근관리 정책이 위반되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보관리자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관리 정책과 사용자 계정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전산 계정과 전산 정보를 보호하고 유기적인 보안 정책에 보다 세밀한 통제 활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TGC에 이어 정보기술 응용통제, 자동통제라고 하는 ITAC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AC는 ITGC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무 프로세스상에 자동화되어 있는 업무에 관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숫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고서 형태나 엑셀 형태의 IPE, EUC에 대해서 나온 값이 입력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재무보고와 관련된 거래들이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에 도움을 주는 통제 활동입니다. 이에 대응해 K시스템 ERP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권한을 부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과 주요 마스터 정보인 거래처 정보, 품목 단가 정보, 그리고 원가 배부 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 승인 절차가 프로세스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승인 절차를 중간에 두어서 주요한 계정 항목에 대해서 잘못된 수정을 방지하고 변경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회계 장부의 금액 반영에 있어서 K시스템 업무별 자동 전표 처리 기능을 통해 ERP에 등록된 원천 금액을 가공 없이 회계 장부에 반영하고 고정자산에 등록된 내역 연수와 상각률 정보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자동 계산되고 설정된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재무보고와 관련된 정보들이 ERP를 통해 타당하고 적절한 승인을 거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ITAC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ERP 공급사로서 ITGC와 ITAC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